안녕하십니까. 미니화학원에서 명동고등학교를 맡고 있는 아이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명동고등학교의 내신에 대해서 고1 대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제 명동고만의 특징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신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서울, 그다음에 경기권 대학들이 내신 반영 비율이 증가한다라는 기사를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내신을 겪어보고 나서 와, 중학교 내신이랑 고등학교 내신은 차원이 다르구나. 네, 굉장히 이제 버거워하죠. 1등급 갖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수능으로 나는 정시 트랙으로 가겠다, 수능으로 수능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정시에서도 내신 비율이 40%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 고3까지 내신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내신은 어떤가? 어떻게 변했고 지금 어떤 추세인가? 당연히 무조건 암기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우선은 이제 지문이 굉장히 이제 범위가 많아지고 변형하고 거기다 문법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개념이 다 녹아 들어간 이제 복잡한 형태 통합 영문법으로 나오고 거기다가 어휘 같은 경우도 유의어, 단위어, 파생어를 이용해서 이제 선지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 추가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몇십 개씩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어서 그래서 정말 이제 그냥 단순히 중학교 때처럼 딱 시험 범위 과 2개에다가 학습지, 외부 지문 1~2개만 가지고 그거 달달 외워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1이지만 이제 결국은 1등급을 맞으려면 굉장히 고급 수준까지 이미 실전 고3까지의 수준을 다 갖추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우선은 교과서 비중이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낮아요. 부교재 비중이 보통 다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여기 나왔지만 혼동어휘라고 써있죠. 그래서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뜻이 다른. 그리고 이제 정확한 문법을 통해서 영작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어법 트림을 고르시오, 모든 걸 고르시오 이런 것에서 당연히 이제 킬러 문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도 아이들한테 항상 문법 중요해 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전 중3들한테도 고1 대비하려면 이런 문법 더더더 중요해 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서술형이 거의 없죠. 서술형이 있다고 해도 서술형이 객관화가 돼서 나왔고 근데 지금 이제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적게는 이제 서술형 20점 이제 많은 학교는 40점까지도 한데 그걸 이제 문장도 길고 완전 통문장을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연상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골머리 섞느라고 시간 되게 부족하죠. 거기다가 지문 다양한데 길이 길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엄청 양이 많고 거기에 나오는 어법, 구문 분석, 단어 유의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 이제 어려운 유형에 대한 대비 그냥 그걸 다 다루다 보니 시험 준비하는 기간이 중학교 때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보통 한 2주, 3주 만에도 하고 그냥 평균적으로 한 달이라고 잡는다면 고등학교는 한 달 반 이제 정말 심지어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는 2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다 보시다시피 문법 어휘 독해 골고루 나오고 우선은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게 중학교 때처럼 본문 암기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진짜 영어 실력 자체를 키워야 된다. 왜냐하면 지문을 변형하고 보기에 나오는 표현들은 그냥 너희들 이미 다 알지? 라는 게 전제로 깔려서 나오기 때문에 가끔 이제 아이들 지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명을 다 해주고 분석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 시험 범위에 나온 지문 내용 다 알죠. 그렇지만 성지 1, 2, 3, 4, 5에 나오는 그 영어로 보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거에 나오는 단어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문법이 해석이 안 돼서 제대로 분석이 안 돼서 보기를 해석을 잘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자면 그냥 총체적으로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단어를 주어진 상태에서 문법적으로 다 형태 변화를 해서 연상을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감을 풀 수 없고 내가 완벽히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명덕고는 작년에 중간고사가 어땠는가? 문제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28개, 객관식 24개, 주관식 4개라고 나왔는데 서술형 4개가 20점이었고요. 객관식이 80점으로 주관식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 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교과서 비중은 낮아요. 30%가 안 되고 부교재, 독해교재랑 그 다음에 구문 독해, 그러니까 어법이죠. 어떻게 보면 문장 하나하나를 이제 잘 분석해서 문법적으로 잘 분석하고 그걸 정확히 이해하는 거. 합쳐서 지금 60%가 넘죠.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은 5개밖에 주질 않았고 여기서 3문제 출제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되게 어렵지도 않은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제 서술형으로만 봤을 때는 쉬운 편인데 그러면 이제 뭐가 어느 부분에서 난이도가 조금 있었느냐라고 보시면 어휘 수준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독해 자체 지문들 자체가 거의 다 이제 내용을 묻는 그런 그러니까 흐름, 요점, 주제 파악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미 시험 범위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문에 대한 인지가 다 돼 있죠. 내용 숙지가 돼 있죠. 그럼 그 거의 다 수능형 사고를 필요로 한다는 건데 그럼 변별력은 어떻게 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선생님들이 결국은 보기 1, 2, 3, 4, 5의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네가 이 내용들은 이미 공부해서 알지? 근데 여기서 정답은 1, 2, 3, 4 중에 뭘까? 이런 식으로 결국 단어 수준을 높여서 보기에서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결국 킬러 문항은 어법이었다. 어법이었다. 그것도 1, 2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딱 보자마자 약간 뭔가 허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서술형은 좀 이제 단어를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부터 탄탄히 문법을 잘 쌓아서 저희가 시험 대비 때 요러요러한 표현들을 이용한 문장 구조 잘 익혀놔 라고 한 게 숙지가 됐다면 쉽게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영역, 이제 시험 범위 영역별로 보면 부교재가 가장 출제율이 높았기 때문에 결국은 부교재를 완전히 다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자기 거로 씹어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내용, 그러니까 요점과 흐름을 제대로 파악했는지에 강조점을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1번.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내용 파악을 풀어내는 거는 보기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어휘 또는 뭐 수어적 표현 그런 거 같이 이제 소화해주면 좋고 결국은 킬러 문항은 어법이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내용 숙지를 기반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과서가 됐든 부교재가 됐든 읽고 푸는 문제는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는 문제들은 다 내용 숙지를 기반으로 나왔고 유형도 되게 골고루 나왔어요. 뭐 빈칸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추론이라든지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에서 나온 서술형은 한국어 표현만 주고 그냥 다 영어로 네가 만들어 라는 게 있고 단어를 주고 여기서 변형해서 만들어 라는 게 있었는데 둘 다 좀 수월한 편이었고 모의고사 5개 중에 3문항밖에 출제 안 됐고요. 당연히 문제 유형은 다 바뀌어서 나왔고 지문에 나오는 단어나 표현들은 당연히 또 그것도 변형해서 나왔고 마찬가지로 애들이 이 모의고사 지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로 어려운 동의어 반의어가 나와서 지문 내용을 네가 다 알지만 잘 대비했지만 그래도 어휘력이 없으면 이제 보기 해석이 정확히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킬러 문항 어법이 1, 2번으로 연달아 나왔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법이 이제 중학교 때랑 다르게 중학교 때는 이제 보통 이번 과에서는 뭐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아니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딱히 보통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2개 정도의 타겟 문법이 정해져 있어서 문제도 그게 나오겠거니라고 접근을 하고 풀면 되는데 고등학교 문법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1, 2, 3, 4에 다 다른 문법이 지금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문법 개념을 다 숙지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여기서 1번의 답은 1번이었는데 take for granted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 what이 관계사인데 이 w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느냐 아니냐 가지고 이 목적어가 생긴 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 제대로 박혀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었고 뭐 따라오는 2번은 이제 부사 형용사 분석하는 거 3번은 수동태에다가 진주어 가져오 그리고 4번은 결국 수일치죠. 어 넘버로와 더
온다. 그리고 suggest 같은 제안하는 동사 뒤에는 원형 온다. 이런 거 다 녹아있기 때문에 모든 문법 개념을 완전히 숙지해야 된다. 2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관계사 문제였죠. 이것도 답이 1번이었는데 이제 대 뒤에 동사가 이제 단수를 맞추느냐, 복수를 맞추느냐. 그래서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찾아내기 어려운 되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 대비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분석적으로 꼼꼼하게 구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분석할 때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맥락 파악하고, 주제를 파악하고, 글의 구조를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글을 읽어 나가느냐. 이런 거 습관을 당연히 정규 시간에 많이 해줘야 되고, 플러스 정규 시간 단어라는 게 갑자기 시험 기간에 너 200개 외워야 해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게 다 완전히 내 거로 소화되진 않죠.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정규 수업 때도 어법, 어휘력이 다 같이 가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험 기간에도 숙제 나가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숙제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클리닉 퀴즈를 통해서 아이들을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 유형 분석을 다 해서 한 2, 3년치 정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내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토대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직접 클리닉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클리닉 시간에 주면 애들이랑 이제 같이 맞춰보고 오답 분석을 하죠. 보통 아이들은 틀린 문제를 계속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많이 틀리는구나 본인이 인지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복 학습으로 다양한 문제죠. 같은 개념이라도 다양한 문제로 어떻게 나와도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완벽히 대비를 시킬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아주 간략하지만 그래도 이제 핵심적인 명덕고 내신 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실력,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